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가는 길. 많은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꼭 그런 기분이 드는 지친 퇴근길. 이대로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 우리 같이 걸어볼까요? 최유리와 함께 퇴근길 한 정거장. 저와 함께하는 퇴근길도 어느덧 10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모든 퇴근길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퇴근길. 당신의 이어폰에서는 어떤 소리가 흐르고 있는지 말이에요. 잠시 상상을 해볼까요? 당신은 아마도 음악을 듣고 있을 거예요. 10,000원의 지하철과 버스. 그 흔들리고 답답한 공간 안에서 인기 있는 스마트폰을 옆으로 눕힌 채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괜히 뒤에 선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눈을 감아도 좋을 음악을 듣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듣는 음악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구름, 그 드넓은 공간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구름이라고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클라우드라고 말이에요. 아마도 당신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을 거예요. 그 음악은 저 먼 구름,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담긴 음악을 잠시 빌려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스트리밍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들리기도 하죠.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한때 우리는 CD라는 그릇에 음악을 담아 들었어요. CD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작은 그릇에 어쩌면 이렇게 많은 음악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 CD는 원래 더 많은 음악이 담길 수도 있었다고 해요. CD가 처음 만들어질 때 CD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모인 레이블의 대표들은 회의 끝에 한 장에 70분 정도의 음악이 들어갈 수 있도록 CD 크기를 정했다고 하죠. 왜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 좋아하는 클래식 곡이 그 정도 길이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그는 좋아하는 클래식 곡을 CD를 바꾸지 않은 채 한 번에 듣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곡이 80분 혹은 100분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CD의 크기는 조금 더 커졌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역시나 스트리밍과 클라우드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빨리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통신의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한 곡의 음악을 듣는 정도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세상이 펼쳐진 후 우리는 음악이 담길 그릇과 그 안에 얼만큼의 음악이 담길 수 있는진 고민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끝에 도착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LP 팩토리의 이길용 대표는 2011년 9월에 공장을 설립 후 2013년 4월까지 4,500장의 LP를 생산했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놀라지 마시라, 자그마치 200만 원이다. 이 글은 김중혁 작가의 공장 탐방 에세이 메이드 인 공장에 담긴 글이에요. 김중혁 작가가 찾은 LP 팩토리는 우리가 아는 혹은 알기만 하는 LP. 공식적인 용어로는 바이닐이라고 불리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이제는 바이닐을 추억하는 이보다 바이닐을 만져보지도 못한 이가 더 많아졌을 정도로 그것은 옛날의 물건이 되었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국에 유일하게 남은 바이닐 공장은 2년의 시간 동안 2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다시 한번 메이드 인 공장의 글을 인용하자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적은 금액이죠. 아무튼 지금 이야기해본 CD나 LP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끝이 있어요. CD는 70여 분의 시간이란 끝이, LP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의 끝이. 그래서 우리는 스트리밍이 아닌 CD나 LP로 음악을 들을 때면 그 끝을 인식하곤 합니다. 그 인식은 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당신과의 퇴근길, 오늘은 이 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언가를 소유해야 해요. 소유하기에 잃을 수 있고, 잃었기에 소유했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죠.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수천의 음악과 구름 위를 떠도는 세상의 모든 음악.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라 믿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상태, 그것이 진짜 소유라 믿었죠. 하지만 막상 그런 세계가 열리고 주머니 속에 세상 모든 음악을 넣게 되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의심했죠.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가진 것은 디지털 기계였어요. 그것은 일종의 매개체였죠. 음악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리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매개체 이상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원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말이에요. 데이비드 색스의 책 아날로그의 반격에는 이런 사람들의 깨달음이 가져온 새로운 물결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어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것은 바이닐일 수도 있고 예술가들이 자주 찾는 노트일 수도 있고 필름 카메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몇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불편하다는 점, 또 하나는 비싸고 질이 낮다는 것이었어요. 바이닐을 한번 볼까요? 바이닐은 저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습도나 외부 환경에 의해 음질이 큰 영향을 받기도 하죠. 다시 말해 음질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음원은 물론이고 CD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음질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바이닐은 불편해요. 바이닐을 한 번이라도 틀어본 사람은 알 건데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 곡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 말이죠. 잠시 상상해 볼까요? 바이닐을 듣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판이 깨지지 않게 커버에서 꺼내야 해요. 그리고 턴테이블에 조심스레 판을 놓아야 하죠. 그리고 바늘을 올려놓으면 앰프를 거쳐 스피커로 좋지 않은 음질의 음악이 흘러나와요. 정말 너무 불편한 물건이죠.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섹스는 새로운 세대들이 이 불편한 물건들을 찾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끝에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음악이 끝없이 나오고, 좋은 책을 도서관만큼 담아 다닐 수 있고, 좋은 사진도 언제든지, 좋은 사람들과 대화도 언제든지 가능한 세상. 이 언제든지라는 말은 디지털 세상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디지털을 체험하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몸은 정직해서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했고 잠으로 맺어야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은 도무지 끝을 보여주지 않았죠. 내가 잠을 잘 때도 그들은 움직이고 있고, 그런 사실을 인식할 때면 우리는 나도 모를 불안감을 느끼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할 때가 있죠. 1분 더 잠을 자기보다는 한 번 더 세상에 접속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만나려고 해요. 끝없이, 정말 끝없이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우리는 잊어가는 것이죠. 끝을 내는 방법을 말이에요. 이렇게 끝을 잊어가고 있기에, 그래서 항상 지친 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아날로그라는 끝을 내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을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10곡의 노래만 몸에 담거나 100장의 낙서만 몸에 담을 수밖에 없죠. 24장의 컷과 진열장의 한정된 물건들. 심지어 그들은 그 끝을 드러내는데 두려움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끝을 어떻게 맺는 것이 아름다운지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말하자면 그들에게 제안은 아름다운 엔딩을 위한 조건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보며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저토록 아름다운 엔딩이라니. 당신의 퇴근길에 흐르는 음악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벌써 퇴근길의 끝, 그곳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잠들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물론 쉬지 않는 세상의 바람에 쓸려 끝을 누리는 기쁨을 곧 잊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퇴근. 하루의 끝을 맺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다시 함께 걷게 될 그때까지 잘 지내요, 우리.